틱은 어떤 비유를 하자면 이게 재채기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왜 그래? 걱정돼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2차적인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이 조금 동반되는 경우가 사실 틱에서는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함소아 한의원 대표원장 안예지입니다. 선생님,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목을 자주 움직이는 경우 그런 증상을 틱이라고 하나요? 꼭 다 그런다고 틱은 아니겠지만 일단 틱은 아이가 뭔가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랑 상관없이 갑자기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일단은 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아이가 눈을 이렇게 갑자기 막 깜빡깜빡 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 코를 이렇게 찡긋찡긋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반복적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 틱이라고 하고요. 음성 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통은 뭐 약간 요런 거 아니면 기침 소리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내고 그거 외에 뭔가 단어를 좀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특정 소리를 낸다거나 할 수도 있고 뭐 심한 친구들은 이제 뭐 욕설을 좀 반복한다거나 요런 식의 뭔가 반복적이지만 의미 없는 행동이 있을 때 보통 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뇌의 어떤 기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의 또 이상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라고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유전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좀 있고 부모님께서 어릴 때 비슷한 행동이 있으셨으면 아이도 그럴 확률이 높고 또 형제 자매 간에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동생도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이기는 하죠.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꼭 뭔가 정말 나쁜 것 아니라 너무 기쁜 감정이 반복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너무 뭐 스트레스 받거나 뇌에 뭔가 자극이 조금 더 많이 되었을 때 뭔가 불균형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틱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것을 아이가 소인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유전적인 것이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만나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릇과 틱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나요? 딱 잘라서 명확하게 보긴 좀 어렵기는 한데 집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버릇이라고 하면 어쨌든 아이가 조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신나게 그런 버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 뭐 어떤 그런 장소나 상황에서는 그것을 본인이 조절을 좀 해내고요. 그런데 틱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어차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상황에 맞지 않게 조금 더 막 많이 발현이 된다거나 본인이 좀 인지를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어머님들께서 혹은 이제 아버님들께서 아이가 틱 증상처럼 이게 뭔가 반복되는 행동들을 보였을 때 뭔가 이걸 버릇이라고 생각하고 혼을 내시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잠깐 그게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조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뭔가 야단을 쳐서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틱도 잠깐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이걸 안 해야지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틱은 어떤 비유를 하자면 이게 재채기 같은 거예요. 우리 재채기 하기 전에 약간 코 간질간질하고 하면은 막 재채기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없어졌어요. 너무 찝찝하죠. 아이가 참으려고 하면 약간은 참을 수는 있는데 그 재채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처럼 뭔가 그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착 하고 나면 재채기를 시원하게 했을 때처럼 뭔가 후련함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 행동에 조금 더 보상회로가 더 발생을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이 행동에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지 말라고 혼내거나 야단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도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제 치료가 가능해요. 행동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정신과에서도 다시 좀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틱이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틱 같은 경우에 보통 유병률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높고요. 사실 성인이 될수록 점점 좀 많이 낮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냥 둬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 성장기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틱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전혀 악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왜 그래? 뭐 걱정돼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당연히 아이의 자아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생기는 2차적인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이 조금 동반되는 경우가 사실 틱에서는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틱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틱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틱 증상이 있는 친구들이 ADHD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틱 증상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초기에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보통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서 어머니도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틱 증상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아주 잠깐 그냥 습관처럼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정말로 진료를 받고 이것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혹은 생활관리만 해주어도 될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